총알 한 발로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떨어진 목표물을 제거하는 저격수는 파일럿과 더불어 남자들의 로망 중 하나입니다. 잘 훈련된 저격수는 한 부대의 발을 통째로 묶어버릴 수도 있어 말 그대로 대대급 전투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군 최고의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격수들 중에서도 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엘리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결을 펼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부터 해병대 사령부 주관으로 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에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와 연계해 제3회 해병대 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던 대회이지만 특별히 이번 대회에는 참가팀이 해병대로 국한되지 않고 육해공 전 부대에 날고 긴다하는 정예 저격수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게다가 이번 대회에는 미 해병대 저격팀까지 특별히 참가했다고 합니다. 육군에서 7팀, 해공군에서 각각 3팀, 한국 해병대 9팀, 미국 해병대 3팀, 이렇게 총 25개 팀 50명의 저격수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 25개 저격수팀은 미지거리 사격, 주간 정밀 사격, 격동 사격 등 사격술 6개 부분에 걸쳐 4일 동안 사격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동안 수백 발을 사격하는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팀이 공개되었는데요. 1위는 1000점 만점에 950.7점을 따낸 육군 1군단 701 특공연대가 차지하게 되었고 이어서 2위는 각각 944점, 871.3점을 받은 해군 특수전전단 2팀이 4위는 860.2점을 기록한 미국 해병대 저격팀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승팀인 1군단 특공연대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군과 연합 저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저격 능력을 향상시켜온 팀으로 대한민국 최정예 저격팀이라 할 만한 실력을 이번 대회에서 제대로 뽐냈습니다. 우승팀의 사수였던 박대훈 상사는 평소 어떠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바람을 읽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 변화에 따른 정확한 탄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표적 식별 및 훈련을 정점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우리 군의 전투력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관측수로 참여한 임기현 중사는 평소부터 작전이 곧 훈련, 훈련이 곧 작전이라는 신념으로 실전적 교육 훈련에 매진해왔다며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UDT 저격팀까지 포함해 한국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며 실전 경험이 풍부한 미군을 상대로도 우리 군의 저격 능력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2, 3위를 차지한 UDT팀의 저격 실력은 이전부터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사모주얼리호 피랍 당시에 흔들리고 소음도 극심한 헬기 위에서 오사 없이 정확하게 선박의 해적들만 저격한 정예 저격수들이 바로 청해부대 UDT 저격수들이었죠. 이 사건으로 홍해의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되며 저격수들이 탑승한 청해부대의 헬기가 출동하면 해적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저격수들의 출중한 실력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승팀이 사용한 총기인데요. 1위를 차지한 육군 특공연대와 2, 3위를 차지한 UDT, 그리고 4위를 차지한 미국 해병대가 사용한 총기가 모두 달랐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미국 해병대는 지난 2021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MRAD 제식 저격소총을 사용했고 우리 UDT 대원들은 핀란드 사코사의 TRG M10 저격소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차지한 육군 특공연대는 국산 저격소총 K14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사격술과 함께 외산 총기들을 상대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우리 국산 총기의 우수성을 증명해낸 것인데요. 저격소총은 총기 개발 난이도에 있어 사실상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최소 수백 미터 떨어진 적을 저격해야 하기에 조금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소총 기관단총, 권총 기관총을 모두 국산으로 개발해서 대체한 우리 군도 2010년대까지 저격소총만은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외산 저격소총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며 그동안 충분히 기술력도 쌓았겠다 더 이상 수입이 아닌 국산 저격소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2010년대 국산 저격소총의 개발이 시작되었는데요. 총기 개발을 맡은 국내 소화기 전문 개발업체인 S&T 모티브는 저격소총을 개발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우리 해병대와 육군의 베테랑 저격수들을 인터뷰하며 어떤 단점을 보완해야 할지 파악하고 해외 방산 전시회를 밥 먹듯이 드나들며 세계적인 총기 트렌드를 낱낱이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개발된 최초의 국산 저격소총 K14가 2012년 성능 입증 시험을 통과함에 따라 2013년부터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전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조준경 탄약까지 100% 국산화에 성공해 K14를 일선 보병부대에까지 배치하기 시작했죠. K2와 마찬가지로 100% 국내 기술로 제작된 K14는
해외 유명 저격 소총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성능과 명중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K14의 명중률은 세계적인 기준인 1MOA를 충족하는데요. 이는 100야드에서 1인치 지름의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100원짜리 동전 한복판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명중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매우 정밀한 총기와 조준경, 전용 탄약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업 강국으로서 반도체를 나노미터 단위로 깎는 솜씨가 K14 부품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데요. 특히 총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내마모성과 내열성을 높이는 별도의 공정이 추가되었고, 최신 저격 소총들에 적용되는 프리플로팅 방식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프리플로팅이란 총열이 고정되는 부분 외에는 총기의 어떤 부위에도 닿지 않게 만드는 총기 설계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소총의 경우 총열과 개머리판이 맞닿게 돼 있어 개머리판이 환경이나 작전 중 충격으로 인해 휘어지게 된다면 쏠 때마다 총기의 탄착군이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리플로팅 방식이 적용된 총기는 총열이 조준경 외에는 다른 총 부품에 닿지 않아 총기의 명중률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총열에는 총 6개의 홈이 이어 열을 발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구 소염기는 저격수의 위치가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화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저격수의 몸에 직접 닿는 몸총은 금속이 아닌 폴리머 재질로 된 부품을 채용해 중량을 낮추고 반동을 흡수하는 내충격성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K14의 무게는 일반적인 외산 저격소총들보다 약 1kg 정도 가벼운 5.5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격총의 핵심 요소인 조준경은 기존의 독일제 조준경을 수입해서 사용해 왔었으나 정비성이 떨어지고 수입산이다 보니 수리부속품 확보가 어려워 국산 조준경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K14의 뛰어난 명중률을 완성시켜주는 또 하나의 부품이 바로 전용 탄약인데요. K14는 K16 기관총과 동일한 7.62mm 탄을 쓰지만 정밀한 사격을 위해 완전히 별도로 제작된 탄약을 사용합니다. 전력화 초기에는 스위스에서 전량 수입해서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국내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에서 국산화한 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저격용 소총탄의 특징은 탄두의 끝에 작은 구멍이 나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총알의 공기 저항을 잘 잡아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람의 속도까지 읽어야 하는 장거리 저격에 있어 큰 차이가 되는 요소이죠. 또한 탄두의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가공되어 있어 사격 후 열로 인해 탄두의 동조각이 총열에 남는 동피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탄두 옆면으로 왁스가 둘러져 있어 사격 시 총열 안의 밀폐도를 높이고 부드럽게 밀려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다듬는 노력 끝에 세계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는 우수한 저격 소총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K14는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해외로도 대량으로 수출되었는데 국군에 납품된 물량보다 해외로 수출된 물량이 더 많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때 언론의 오보로 K14 한정이 1,500만 원에 달한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지만 실제 총기 가격은 성능 품질 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만든 만큼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동급 저격 소총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 팔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요. K14는 중동 지역에 대량으로 수출되었고 현재 이라크군 특수부대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군 합참의장이 이라크를 방문해 이라크군 특수부대 훈련시설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K14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죠. 또한 지난 2015년에는 호주 세계사격대회에서 한국 대표가 K14를 들고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세계적인 명품 저격 소총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격대회 결과까지 더해져 한국 소총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널리 알리게 되었는데요. K14에 이은 우리 군의 다음 목표는 대물 저격총 국산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K14의 2배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12.7mm 저격총의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12.7mm 총알로 방탄복은 물론 장갑차까지 종이장 뚫듯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괴물 저격총이죠. 대물 사격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광받게 된 무기체계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12.7mm 저격총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산 무기는 뭐든지 간에 국산화하지 않고선 못 참는 한국답게 12.7mm 저격총 역시 언젠간 국산화가 완료되어 모습을 드러낼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등과 같은 무기들에 비하면 소화기 개발은 다소 중요도가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결국 보병이며 이런 작은 무기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전쟁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오늘도 기술을 연마하고 있을 우리 방산 역군들에게 감사를 보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